보겠습니다. 86쪽 이호석 원작 안재훈 각색의 메밀꽃. 이호석 작가를 원작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원래 원작은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이 안재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각본으로 변형이 되었다, 시나리오화됐다를 우리가 각색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소설이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로 각색된 그 시나리오를 보고 우리가 뭐 할 겁니까? 이 내용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이러한 시각 매체, 즉 영상 매체가 소설이라는 인쇄 매체를 읽을 때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는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비교해가면서 읽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작품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주안점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소설에서는 이렇게 장면이 제시된 반면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문제가 우리 91쪽의 2번 문제에 보면 보기에 소설 원작이 실려있는 경우, 근데 그 없어. 알겠지? 아니 거기에 복사 안 해놨어.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영상 매체이면서 얘가 시나리오야.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바로 시나리오 용어와 그 용어를 통해서 이 영상 매체는 어떤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두 가지. 첫 번째 비교하는 거, 두 번째 이 영상 기법. 이게 가장 대표적인 주제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되진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집중해서 봐야 될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작할게요. 앞부분 줄거리.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작품들 특징이 뭐냐면 얘들아, 소설이었던 애 혹은 나중에 소설이 될 애가 판소리로 나타나는 경우 춘향가, 우리는 춘향전의 내용이 더 친숙한데, 또 하나는 뭐냐면 원래 소설이었던 여기에 있는 메밀꽃 필무렵이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경우에 시나리오. 알겠죠? 이거 파일 있는데 안 보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루해할까봐. 알겠죠? 뭐 볼 생각도 없었지. 작년에 그 언제였니? 선생님이 그 영화 보여준다 그러니까 애들 아무도 안 온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보지 말자 그래가지고. 선생님 기억나지? 동시 보여준다고 3.1절 즈음에. 그래서 앞으로는 뭐 아예 안 달았잖아요. 그래서 설치를 안 했잖아 내가 지금. 전에는 빔이 있었는데. 좋은 것 같아 이게. 시간 배치 없으니까 오로지 글에 의존하고 이러니까. 자,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장돌뱅이로 늙은 허생원. 뭐지? 자, 이 작품의 주인공이자 장돌뱅이가 뭐냐면 장터를 돌아다니는 상인. 그래서 5일마다 한 번씩 장이 서잖아 얘들아. 그러면 5일마다 자기가 5개 지역을 설정해 놓고 나서 뭐 하는 거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일정한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을 장돌뱅이라고 해. 장돌뱅이의 첫 번째 특성이 뭐냐? 바로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한다는 점이에요. 유랑. 허생원이라는 사람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봉평장이 서던 날, 자, 봉평. 구체적인 지명이자 공간적 배경입니다. 자, 실제로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지명이고요. 우리 평창 동굴올림픽 했던데. 그 평창군에 가면 뭐 봉평 지역도 있고 뭐 대화라는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5개의 장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면 여러분들 작품에 뭘 줍니까? 사실성을 높여주고 또는 상투적인 분위기 조성해주고 그리고 이 공간의 배경 첫 번째 봉평이고요.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작품은 봉평에서 그 다음 장인 대화로 이동하는 그 중간 과정 산길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봉평에서 어디까지? 다음 이동할 장터가 대화장이야. 이 길이 70리. 밤길이자 산길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특정 공간에서 특정 공간으로 이동을 하면서 또 언젠가는 다시 또 봉평으로 돌아오겠지요. 5일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다룬 소설을 우리가 여로형 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품에도 여로형 구조가 나타나요. 자, 허생원은 봉평장에 서던 날 조선달과 충주집에 갔다가 조선달은 보조적인 인물로 주인공은 아닙니다. 허생원의 친구인 장도백이죠. 오랜 세월 그와 함께 했던 조선달. 어디에 갔다가 충주집. 충주 출신의 아줌마가 하는 밥집이자 술집에 갔다가 누구? 동이. 젊은 장솔배입니다. 그러면 이 작품은 주인공인 허생원과 그의 친구인 조선달과 첫 만남은 안 좋았던 동이라는 세 사람의 동행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동이라는 젊은이가 충주댁과 농지거리하는 것에 화가 나 뺨을 때려 쫓아버린다. 첫 만남은 안 좋았습니다. 허생원의 나귀가 한바탕 소동을 벌인 후 허생원, 조선달, 동이는 70m 떨어진 대화장터까지 메밀꽃이 하얗게 핀 산길을 걸어가게 된다. 70리 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하면 7시간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10리가 1시간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10리가 4km입니다. 1리가 400m거든요. 남학생들 한 5년쯤 지나면 몸으로 체험하게 될 겁니다. 1시간에 4km를 내가 분장 메고 총 들고 걸어가는구나. 철모 쓰고. 행군속도 1시간 4km 거리를 가요. 그래서 사라는 숫자가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야. 그치? 지금 뭐 약간 좀 물 건너간 느낌 아니니? 우리나라 경제 상황상 코로나 때문에도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통일이 끊이지도 못하고 있잖아 지금. 그치? 잘 다녀와. 대학부터 시작하고 잘 다녀와. 아예 군대를 장교로 가는 건 어때? 공사 육사 이런 거 해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전개. 자 그리고 뭐가 나와 있어? 가해서. S, 샵, 10, 그 다음에 산길, 밤. 자, 이렇게 시나리오는 첫 번째 씬 넘버라고 해서 장면 번호, 두 번째 공간, 세 번째 시간을 제시하면서 구성이 됩니다. 장면 번호와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이 제시되는 게 장면의 시나리오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 작품의 메밀꽃은요 하얗게 피어있고 작고 여름에 피고 달빛을 받으면 그렇게 예쁘고요. 넓게 메밀이 피어있으면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작품 전체의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아주 중요하고 지배적인 소재의 메밀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메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데는요, 여기가 아니에요. 강원도가 아니에요. 저도 강원도를 알고 있었거든요. 왜 그 2호석 그 메밀꽃 필모를 보면 강원도가 정말 소금을 뿌린 듯 그 아름다운 메밀꽃 거기가 유명하잖아. 그건 유명한 거고 서설로. 우리나라에서 메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요, 제주도입니다. 조천은 와을리 지역 쪽이에요. 메밀 생산량이 어마어마해요. 제주도가 메밀이 원래 풍부해서 전통 음식이 빙떡도 메밀을 실컷 갈아가지고 막 붙여서 나눠 먹고 이러잖아. 제주도가 메밀을 많이 생산한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름 때 되면 코로나 끝나고 그 조천은 와을리라는 동네를 밤에 한번 차로 여행할 일이 있으면요, 특히 이제 보름달 날 딱 음력 딱 날짜 재가지고 지나가 보세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없었겠지만 저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쫙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부럽지, 빨리 어른대 봐 하면서 이렇게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되게 예쁩니다. 그렇죠? 밤에 메밀꽃 핍니다. 자, 그래서 메밀꽃은 작품 전체에 서도적 분위기 또는 낭만적 분위기 조성하고, 산길을 지나가는 허생원 일행, 밝은 달빛에 사방이 온통 푸른 빛깔이고, 이런 것들 PAN 이런 게 대표적인 시나리오 용어이고, 보통요 시나리오 용어는 전체 단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약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자, 약어, 줄임말, 생략한 말. 그래서 펜은 패닝의 줄임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바로 촬영을 할 때 카메라를 상하 좌우로 이동하며 촬영하는 기법을 패닝 기법이라고 합니다. 막 뒤섞었다는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오면서 찍거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찍는, 쉽게 말하면 시선이나 공간과 관련이 있는 그런 촬영 기법을 패닝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촬영을 했어? 수직 이동을 했지. 위에서 아래로. 달이 뜬 하늘에서 카메라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메밀밭으로. 그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촬영 기법을 보여줬죠. 허생원 보이스 오버. 내용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게 중요하죠. 마찬가지 시나리오 용어입니다. 얘는 보이스 오버라고 해서 바로 그 인물은 보이지 않고요, 등장인물이 어디에 화면에 없이 목소리만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는 경우예요. 그 목소리가 어떤 장면 위로 제시가 되어 있냐면 보이스 오버가 멀찌감치 아주 멀리, 먼 거리 촬영을 한 겁니다. 메밀밭 사이를 걸어가는 일행 위로 허생원의 목소리가 지금 제시되는 것이죠. 화면 속에는 허생원 되게 작게 나옵니다. 그런데 뭐 한 겁니까? 목소리만큼 뚜렷하게 전달되는 기법을 보이스 오버 기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허생원이 하는 말과 허생원의 회상이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허생원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허생원의 목소리를, 쉽게 말하면 허생원은 제시되지 않고 그의 목소리만 화면에 보이게 하는 것. 그래서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리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이때 달밤이. 과거의상의 매개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허생원에게 단 한 번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다 있던 밤이었답니다. 조선달이 또 시작이구먼, 이 얘기를 자세히 알 수 있고, 뒤따라오는 동이를 돌아보며 저에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지. 동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허생원이 나귀를 탄 동이의 모습에 이어 메밀밭 풍경 위로
풍경은 메밀과 풍경이 화면에 제시되고 있는데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또 허성원의 목소리가 나오는 또 보이스오버 기법이죠. 달밤에는 그런 얘기가 겪여봤거든. 장이 선 꼭 이런 밤이었네. 오늘처럼 장이 섰고 달이 뜬 이런 밤 뭐가 시작되느냐? 잘 보세요. 분명 씬 넘버 10이요. 산길을 가고 있는 밤이었거든요. 근데 나가 씬 넘버 11 바로 다음 장면인데 어떻게 되고 있어? 객주집 밤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터로 이동하던 세 사람이 다음 장면에서 바로 객주집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직 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뭘로 봐야 되느냐? 바로 허생원의 과거 회상 장면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씬 넘버 11은 씬 넘버 10에서 역순행적 구성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씬 넘버 10을 보겠습니다. 객주집 토방에서 잠을 자던 젊은 허생원이 더위에 몸을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어유 더워 하면서 손부채질을 한다. 이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작품에서 우리가 이런 게 보여집니다. 원작 소설이지만 사건은 필연성을 위한 장치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그런 사건이 일어날 만했어 라고 신뢰를 갖게 되는 게 있어야 돼. 장치가 필요한데 참고로 이 작품은요 마지막은 이겁니다. 만남이에요. 성씨 처녀와의 만남. 여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다짜고짜 우연히 만나게 되면 독자들은 뭐합니까? 이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조선에도 마찬가지, 동리도 마찬가지.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첫 번째, 허생원이 객주집에서 더위를 느껴야 돼요. 객주집에만 가만히 들어앉아 잠자고 있으면 만날 수가 없겠죠. 일단 더워야 됩니다. 그리고 허생원의 또 시나리오 용어 내레이션. 내레이션은 보통 등장인물이나 또는 해설자가 외부에서 웜한 목소리로 해설하는 거. 자, 여기서 보이스오버와 내레이션의 차이. 공통점은 둘 다 목소리만 들어가는 거야. 근데 보이스오버는요, 그 시점에 그 인물이, 쉽게 말하면 그 인물이 말을 하고 있는 시간과, 아시겠죠? 그 화면의 장면이 일치해야만 직접 그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가 삽입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장면이나 또는 이 작품에 등장하지 않는 또 다른 해설자가 외부에서 뭐 해주는 거냐?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해설. 설명을 해주는 걸 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 인간극장 이런 거 있잖아요. 서장훈 아저씨 좋아하는 거. 그렇죠? 또는 뭐 VJ 특공대 내레이션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제시해야 되겠죠. 다른 해설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누구? 바로 허생원이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과거 회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 조선달과 동리에게 자신의 옛 이야기를 해주는 게 원래 소설의 원작 내용이잖아요. 말로 들려주는 거. 근데 지금 애니메이션이잖아. 애니메이션이니까 뭐 했어? 이 옛날 이야기를 과거로 돌아간 또 하나의 뭐로? 장면으로 어떻게 한 거야? 시각적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허생원의 옛 이야기는 뭐로 처리가 됐고 여기에 추가되는 내레이션으로 처리가 된 거고. 한 번만 더 설명해 줄게. 소설에서는 이렇게 나온 거야.
허생원이 말만 나와. 소설에서는 개추추 토박이라는 게 무더워서 잠이 와야 말이지 라고 글로 써있을 거 아니야, 인쇄매체에서는. 근데 애니메이션이잖아. 그럼 글이 나오는 게 아니지. 어떻게 나와있을까? 객주집에서 더워서 부채질하는 허생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설에서 허생원의 말은 내레이션으로 처리를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소설 원작이 시나리오로 넘어가면서 어떤 기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용어가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조금 아까 제가 처음에는 힘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린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런 거. 내레이션과 뭐 보이스오버의 차이라든가. 그럼 내레이션이 원작에는 뭐였을까? 허생원의 말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조선달에게 건넨 말, 동에게 건넨 말. 그렇죠? 그래서 객추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와야 말이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이라도 해볼 생각으로 나섰지. 자, 더위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개울가에서 목욕을 하러 밖으로 나온 거죠. 허생원이 더운 방 안에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다 이어지는 장면이 뭐야? 씬 넘버 12번인데 이때는 공간이 개울가로 바뀌었고 여전히 시간은 밤입니다. 달이 밝아. 자, 백색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현재 기준으로 이 달은 과거의 상의 매개체와 연관된 소재이자 그때 기준으로 달은요 이런 기능을 합니다. 바로 허생원과 성시처녀의 사랑을 순수한 이미지로 형성하기 위해서. 흰색은 순수를 상징하는 색인 거야. 원래 이 장면이 달이 뜨고 메밀꽃이 피어있는 그런 아름다운 서정적 묘사가 아니면요 되게 이상한 퇴폐물이에요. 그치? 그냥 뭐 무식한 장교배기 하나가 밤에 우통 까고 막 목욕하러 갔다가 우통 깔라고 그러고 다리 비쳐가지고 부끄럽네 해서 물레방아 갔더니 여자가 있네? 솔직히 말하면 나쁜 짓을 하는 게거든요 이 소설의 내용이. 그래서 여자를 임신시키고 그 여자를 그냥 버리고 오고 여자는 떠나가고 그래서 여자가 혼자 힘들게 키운 애가 얘일지 몰라 이런 얘기거든 지금. 쉽게 말하면 약간 좀 뭐라고 표현해드리면 왜? 말을 이렇게 하니까 또 되게 수술 지저분해 보이지. 너네 만약에 사람 손님과 어머니를 오키 시선이 아니라 아저씨의 시선이나 엄마의 시선을 그리잖아요? 그 이상한 수술 됩니다. 친구야, 내 사랑했네. 남편의 친구를 사랑하게 되네. 이런 이야기거든요. 뻔한 약간의 좀 약간 그 이상한 그 뻔한 멜로가 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 썼을까요? 소설자가 6살짜리 오키로 설정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인간의 어떤 솔직히 말하면 좀 약간 좀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이야 이거는 지금. 그지? 사랑도 아니야 이거 그냥 지금. 그냥 불장난이야 이거는. 근데 그거를 뭐로? 달이 뜬 날로 표현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이 퇴폐적인 게 아니라 순수한 사랑의 이미지로 그려지는 장치로 설정된 거예요. 달이. 달아서는 큰일 날 뻔했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그래서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갈 때마다 늘어오고 막 장작불 타오르고. 다리바이가 주인공 좀 화나다. 겨울 앞에 서서 상의를 벗으려다가 주저하는 허생원. 자, 겨울 가서 목욕하려고 합니다. 옷을 벗어야 되겠죠. 근데 달이 밝습니다. 그래서 허생원을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들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바로 이 물방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하게 됐다? 성시처녀와 만나게 되었다. 어떻습니까? 필연적으로 다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있죠?
자, 상의를 벗으려다 주저하는 허생원, 그리고 시나리오 용어 나 발음 못하겠더라. 이펙트, 효과음이에요. 효과음. 우리 영화에서 효과음 들어가면 이유는 하나야. 생동감, 현장감. 그래서 개울물 소리와 개구리 소리가 이곳이 개울가구나 라는 장면에 생생을 부각하죠. 화성은 내리설입니다.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지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이때 이 메밀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밀꽃도 저기 달밤과 더불어서 얘도 달밤과 더불어서 과거의 상의 매개체가 돼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언제? 달이 뜬 여름밤이야. 그리고 소재는 뭐가? 주변에 하얗게 메밀꽃들이 피어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되면 인간의 마음도 뭔가 서정적이고 순수하고 감성이 풍부해지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된 두 사람이 정말 운명 같은 사랑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작품의 핵심이죠. 옷을 벗고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물방앗간으로 걸어가는 허생원. 다음 시간에 이야기가 바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등장인물 핵심들이 보세요. 허생원, 떠돌이 장돌백입니다. 이 성시처녀와 인연을 잊지 못하는 조선달 친구예요. 보조적 역할을 하고요. 동희가 나중에 대화를 하고 보니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 장돌백입니다. 그리고 홀 어머니가 고향이 어디이고 어디에 계시고 어떤 일을 겪었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뭔가 허생원의 과거 이야기 겹치는 부분들을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비과학적이지만 여러분 이거 갖고만 따지면 안 됩니다. 허생원이 왼손잡이거든요. 동희의 채찍도 왼손에 들려 있었다. 예전에 물어봤어. 그 선배들한테. 야, 왼손잡이가 유전되냐? 유전성이 있대요. 이때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천적 유전성도 있고 후천적인 영향은 더 크대. 만약에 아버지가 왼손으로 뭔가를 사물을 잡고 있는 걸 보면 그 학습의 효과가 큰 어린 시절에는 따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왼손잡이가 유전된다는 게. 어쨌든 간에 동희도 왼손잡이인 거지. 그래서 허생원의 자식으로 암시되는 사람이죠. 배경묘사의 효과입니다. 바로 달밤. 달빛 아래 메밀꽃이 가득히 피어있는 전경은요.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 과거의 상의 매개체, 추억을 회상하면서 특히 두 사람의 인연을 신비롭고 순수한 이미지로 그리게 하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 작품에 지금 씬넘버 10은 현재, 11, 12부터는 과거 돌아가는 역준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